간목이 계절마다, 계절이 뭐 몇 개가 있죠? 8개의 계절이 있죠. 1년을 12개월인데 그 12개월을 8개로 나누어 놨죠. 그래서 이제 8월령이라고 해요. 월령. 그러면 격국을 이제 본다 그러면 간목이 자월이다 그러면, 간목이 자월은 뭐예요? 동절이죠. 동절도 되고, 또 뭐 동지 이후는 춘절도 되죠. 동지 전은 겨울이죠. 그렇게 기운상으로는 동지가 지나면 춘절이 되고, 여기서 만약에 임수가 사령했다 그러면은 임수가 사령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편인격이에요. 편인격. 근데 임수가 투관이 되면 편인격이에요. 사령했다고 해서 편인격이 아니에요. 자월에 사령을 했다고 하더라도 임수가 투관이 되지 않으면 정인격이에요. 그러면 이제 무토로다가 보온을 해야죠. 보온을. 찬바람을 막아야죠. 그리고 나서 간목으로다가 소토를 해야 돼요. 목국토 소토를 해야 큰 틀이 잡힌 어른이 되는 거예요. 편인격이라는 것은 임수가 투관이 되어야 편인격이에요. 무토로다가 이렇게 제극인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제극인 한 다음에 일간이 소토를 해야 돼요. 만약에 일간이 근황하지 못하면 소토를 두려워하죠. 소토하는 게 뭐죠? 내가 능력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능력 만드는 거 두려워하는 사람 많죠. 그러니까 소토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배우고 익힌 것을 개방해서 막 가르쳐 주는 거 있죠. 막 퍼주는 거 있죠. 그걸 두려워하니까 째째한 인간이라고 해요. 주변이 다 어려운데 곳간문을 열지 않는 노랭이와 같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소토를 하도록 해야 돼요. 무토의 제극인, 간목일간에 이건 제극인이 되는 거죠. 제극인이라는 것은 여기서 근엄한 실력을 갖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은 있는데 근엄함을 갖추는 거예요. 근엄함. 근엄. 간목으로다가 내줘야 되는데 소토가 안 되면, 목극토가 안 되면 째째해서 못 내줘요. 역학계에서는 이게 비법이니 뭐니 해갖고 안 내놓은 것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극인은 근엄함을 갖추는 거예요. 근엄함을 갖추는 거고, 일간이 재를 만나는 것은 이제 여기서는 쟁제라고 하지 않아요. 재주를 전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간목이 근황하지 않으면 째째한 인간이 되어서 전수를 하지 못하는 사람의 뜻이죠. 만약에 근황하지 않으면 뭐든지 내가 껴안고 살아요. 풀지를 않아요. 수전노와 같아요. 그렇지만 또 이제 자월이잖아요. 자월. 임수가 투관이 되지 않으면 뭐예요? 정인격이죠. 임수가 투관이 되면 편인격, 임수가 투관되지 않으면 정인격이죠. 그러면 이제 수생목으로 계갑, 계수라는 앉은 걸로 이제 수생목을 해야죠. 그래서 지식을 배워서 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지식을 습득하고 습득한 지식을 다시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이 돼야 되겠죠. 그렇게 되었을 때는, 이건 동지 전에는 근엄함이 필요하지만 동지가 지난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자상함이 필요해요. 그리고 제극인은 이때 제극인은 뭐냐 그러면 경제라고 해요. 경제. 돈. 그러니까 소토, 목국토라고 하는 것은 배우고 익히는 나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배우고 익히는 거예요. 임수가 투간이 되어서 하는 목국토와 개수가 수생목하는 소토는 다르다. 개수가 수생목하는 소토에서 목이 토를 목국토 하는 것은 내가 자질을 이제 습득하기 위해서, 능력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배우는 시간, 배우는 노력을 소토라고 해요. 근데 만약에 일간이 근황하지 않으면 머물러 있기를 거부하죠. 소토를 하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은 배우고 익히지 않을 거란 뜻이죠. 서라고 선생이 임수가 투간이 되지 않으면 개방이라고 한 것은 이 잘하는 어떤 이 왕절은 앞으로 가기 때문에 개방이다. 앞으로 간다는 말이 뭐예요? 순행에서 자축인으로다가 항상 이 왕이라고 하는 왕절이 뭐예요? 왕절. 자, 오, 묘, 요 이거는 왕절이에요. 왕절. 이 왕절은 항상 앞으로 간다. 그래서 이것을 개방이다 라고 이제 했어요. 개방. 간목이 묘월이다. 그러면 간목이 투간이 되지 않으면 주체가 뭐가 돼요? 주인이 누가 돼요? 간목이 묘월이다. 주인이 을목이 되죠. 왜? 앞으로 가기 때문에. 자월의 간목은 임수가 투간이 되지 않으면 뭐야? 물이 흐르죠. 그러니까 편인격은 후세에 전달되는 것이고 정인격은 자기가 배우고 익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인격과 정인격이 다르죠. 그래서 간목이 이제 자월 편인격의 제극이는 또 무슨 뜻이고 소토는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야 되겠죠. 만약에 정인격의 제극인의 뜻은 또 무엇인고 소토의 뜻이 무엇인지 이건 서로가 달라요. 글자를 보면 똑같은데 토국수 똑같은데 육신들은 또 제극인이라고 해요. 달라요. 의미도 다르고 해석도 다르죠. 그러면 이제 춘절의 간목한테는 병화로 해동이 필요하다고 했죠. 춘절은 언제부터예요? 동지부터 춘분까지를 춘절이라고 해요. 이때는 이제 병화를 식신이라고 하면 안 돼요. 해동을 해서 개수의 뿌리를 튼튼하게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화라고 하든가 온난한 기운이라고 해야지 양화. 그러니까 양화, 병화라고 하는 양화가 중요하지 거기다가 식신이네 뭐네 육신을 붙이지 마세요. 육신은 그냥 제극인만 붙여야 돼요. 제극인만. 그래서 자월의 편인격의 제극인은 근엄한 자세를 갖추는 것이다. 그리고 인도를 하는 것이다. 정인격, 기토.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정인격의 기토의 소토는 지식을 갖추는 거예요. 요것도 제극인이죠. 제극인은 지식을 갖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인격인 경우, 이렇게 편인격인 경우는 일간이 근황하라고 했고, 정인격인 경우에는 일간이 근황하면 소토를 거부하니까 배우는 것을 거부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토를 무토로 하는 편인격은 일간이 근황해야 돼요. 근황해야 돼요. 근황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개수로다가 그렇죠? 개수로다가 이제 격이 됐던 정인격은 일간이 근황하면 안 돼요. 일간이 근황하면은 소토를 거부해요. 배우는 것을 거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간목이 자월에
제국인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이 지식을 갖췄냐 안 갖췄냐, 이 사람이 근황한 자세를 갖췄느냐 지식을 갖췄느냐, 이런 걸 이제 알게 되겠죠. 목사나 스님은 지식을 갖췄겠어요, 근황함을 갖췄겠어요, 두 가지 다 갖췄겠어요? 뭐 다 다르겠죠. 그러면 신문에 있는 사설은 막 이렇게 현실을 비판하는 사설은 그게 지식입니까? 근엄입니까? 그러니까 이 편인의 지혜와 정인의 지식과의 차이는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편인격은 열심히 설득을 해야 돼요. 세상을 설득해야 되고, 상대를 설득해야 되고, 조직을 설득해야 되고, 상대를 설득해야 돼요. 그러려면 근엄함과 존엄함, 이 귀한 정신을 갖추려고 해요. 그러기 위해서 정인격의 지식을 갖춘 것과는 편인과는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정인격이 근엄하면 지식을 갖추려고 하지 않죠. 자존심을 갖추려고 해요. 자존심. 그러니까 왜 정인격이 편인격처럼 하려고 하느냐, 정인격은 지식을 갖추려고 했는데 왜 편인격처럼 자존심만 챙기려고 하느냐. 그래서 정신을 갖춘 것과 말과 글이라고 하는 지식을 갖춘 것의 차이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간목이 추걸이면 어떨까? 추걸이라고 하는 것은 잡기라고 하죠. 잡기. 그러면 잡기는 뭐예요? 국을 이루게 되면 유용하게 쓰여요. 그러면 여기에서 유축을 하거나 혹은 뭐 사축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 뭐가 이제 쓰여요? 용으로 뭐 축중에 있는 신금이 귀하게 쓰인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요거만 있어도 되고 요거만 있어도 돼요. 그런데 정관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축중에 신금이 격이 되는 거예요. 사유축이 되면 이렇게 잡기 원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관격이 되는 거죠. 축중에 신금이 격이 되면은. 그러면 이 정관격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날이, 그렇죠? 재능과 실력을 개선해 나가는, 발전시켜 나가는 능력 보유자가 되는 거예요. 일간이 근황하면은 때에 맞게 자기 재능을 개발하는 꾸준함이 부족해요. 재능을 하시 여겨서, 천하게 여겨서,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 나는 재능이나 이런 것을 배우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관인상생이라고 하는 지위의 높이보다가는 업무의 뛰어남을 의미해요. 업무의 뛰어남. 그러니까 정관격이라고 해도 정관보다가 재능을 살린 것이 개수예요. 그래서 정관격에서 금을 쓰기는 하지만 개수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직위의 높낮이가 아니라 업무의 뛰어남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식정관 합을 이제 하게 되는데, 식정관 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병화가 식신이 투관이 되면 축중의 신금과 이제 식신과 축중의 신금이니까 이렇게 합을 한다는 뜻이죠. 식정관 합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탐합망관이라고 하죠. 탐합망관을 이제 조심해야 돼요. 되게 탐합망관이 다 이제 나쁜 건 아니고요. 탐합망관이 이제 합을 적당하게 하게 되면 경제 분야, 외교 분야, 이런 분야에서 이제 내가 능력의 뛰어남을 발휘하게 돼요. 또 그러한 분야에 내가 열정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죠. 축월에 사축이 됐다. 만약에 이렇게 사축이 되었다.
그러면 식정관 합이 되는 거죠. 여기에 투관이 되지 않더라도 간목이 식정관이 되죠. 만약에 유축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관인상생이 되죠. 그래서 간목이 축월이면 관인상생과 식정관이 그렇죠? 같이 나오는 거예요. 축월이면. 유축이면 관인상생, 사축이면 식정관 합. 세 개가 다 했으면 식정관 합의 관인상생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관인상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적 업무, 지식적 업무가 뛰어난 재능이라고 하고요. 식정관 합이라고 하는 것은 대외적 소통 관리에 뛰어난 경제적 학문과 같다. 그러니까 만약에 개수가 사령했는데 정인격이다 그러면 축월의 정인격은 자월의 정인격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극인을 해야, 토국수 제극인을 해야 지식을 갖추는 것이고 소토를 해야 지식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배우고 익히는 거예요. 그러면 지식을 갖추어야 지식을 갖추는 게 아니고 제극인으로 지식을 갖추겠다는 목적을 가져야 소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을 갖추어야 지식을 갖추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고 항상 목적이 먼저다. 항상 목적은 미래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목적부터 잡고 실력을 갖춰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간목이 이제 삼합이 되지 않고 개수가 되지 않고 축월에 10일이 지나서 18일은 삼합이 없으면 18일은 기토가 격이 돼서 정제격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정제격인데 기토가 격인데 만약에 무토가 토관이 되면 편제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기토의 정제격이면은 이제 토가 왕하기 때문에 주왕하다라고 해요. 여기서 18일은 뭐예요? 주왕하다 이러죠. 주왕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토가 18일 요 토가 기토가 제극인으로 지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그 소토, 목국토 소토로서 관리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이나 독서실과 같은 교육시설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라는 뜻이죠. 축월에는 기본적으로 격이 일단은 3개가 나오죠. 간목이 개수 정인격, 그리고 간목이 유축으로 정관격, 그리고 기토면 정제격. 일단은 3개가 나오지만 정관이 편관으로 경금으로 투관되면 편관격, 기토가 무토로 투관되면 편제격. 그러니까 모두 5개의 격이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진술 충미의 원령은 격이 5개씩 나온다. 혹시 간목이 기토가 있어서 정제격인데 무토가 투관이 되면 편제격이 되죠. 편제격이 되면 돈후하다 그래요. 돈후하다. 돈후하다. 돈후하니까 경금으로 소토를 하지 않고 경금으로 쟁기를 삼아서 재능을 만들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고서에는 노동을 한다. 건설, 건축, 토목이라고 딱 써놨어요. 그래서 제극인을 하면은 지적 능력을 갖춘 재능인이 되지만 제극인이 없는 단순한 목국토는 그냥 이렇게 노동력을 파는 노동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제극인이라고 하는 이제 소토 제극인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친 소토라면은 수생목이라면은 이거는 지적 능력, 지식을 활용한 재능인이 되지만 목국토 하는 과정이 없으면 그리고 제극인 하는 과정이 없으면 단순 노동자일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나서 계수가 사령하면 12일은 계수죠. 계수가 사령하면 또 여기에 임수가 투관이 되면 계수가 사령해서 정인격인데 임수가 투관이 되면 편인격이 되죠. 그러면 외국과 거래를 하거나 교류를 하거나 해서 뭘 해요? 이익을 남기는 자가 되니까 무역, 통상 뭐 이런 것들과 관계가 있겠죠. 그런데 일간이 근황하지 않으면 부옥빈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직원에 불과하다. 내가 경영자가 아니고 그냥 그 밑에 일하는 직원에 불과하다. 그런데 만약에 간목이 일간이 근황하면은 내가 큰 이제 상인이 된다. 큰 상업을 하는 주주, 대기업의 회장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때 병화를 가지고 식신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간목의 온난한 기운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축월의 병화를 식신이라고 하면 안 돼요. 식신이란 것은 사유축 합에 나와 있어요. 식신은 여기에 들어 있어요. 사중의 병화, 여기에 이제 식신이 들어 있어요. 그 하나만 있어요. 간목이 식신은 어디 하나만 있어요? 사유축, 사에 하나만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사축을 식정관 합이라고 하고 사유도 마찬가지로 식정관 합이죠. 그래서 이제 정관격에 사축만 하나가 있을 뿐이에요. 식정관 합은. 간목이 인월. 인월의 간목은 병화가 생지죠. 병화가 생지고 간목한테 인월은 녹지라고 하죠. 녹지. 그죠? 그러면 먼저 국을 이루면 병화가 장생을 하죠. 국을 이룬다는 건 뭐예요? 인월이니까 인오술. 국을 이루면 병화가 장생하니까 녹봉이 만만치 않다. 연봉이 만만치 않다. 그렇지만 병화가 투관되어서 식신이 되어서 사람의 마음으로 나타나면 국만 이루게 되면 밑에 지지에서 인호술 국만 이루게 되면 사람의 마음이 나타나지 않아서 높은 연봉을 받는 사람이 되는데 병화가 투관이 되면 그것이 식신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복록을 원하게 돼 있어. 녹봉뿐만 아니고 지위까지 원하게 되니까 이 사람을 이제 받들어 모시는 사람이 되면 나이를 먹으면 누구나 나를 받들어 모시게 된다. 복록은 돈만 많이 받는 게 아니고 등과를 원한다는 뜻이에요. 등과를. 간목은 인월이 뭐죠? 걸록격이죠. 걸록격. 걸록격은 뭐가 필요해요? 정관이 필요해요. 정관이. 그래서 이제 탐합망관이라고 해요. 탐합망관. 인중병화와 이제 신금이 정관이 합을 하면은 식정관 합이 되어서 탐합망관이다. 그래서 걸록격은 뭐가 돼야 돼요? 걸록격은 공인이니까 관인상생이 돼야 되겠죠. 인오술 하면은 인오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장생지로 가게 되죠. 장생지 가니까 관인상생으로 꾸준하게 발전을 하게 되지만 병화가 투관이 되는 순간 이거는 식신이라는 이름을 달고 식정관이 되어 가지고 복록을 원하게 된다. 병화가 인오술 화국이 되면 그냥 관에 앉아 있지만 병화가 투관이 되는 순간 시장에 가서 앉아 있다. 그 말은 뭐예요? 시장 상인과 결탁을 한다는 뜻이에요. 결탁을. 그래서 그게 식정관 합이 되고 탐합망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공무원이고 하나는 관공서에 영업하는 사람이고, 식정관 합을 하는 사람은 뭐예요? 관공서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이고, 그냥 이제 식정관 합을 하지 않은 정관격은 공무원이고, 또 하나는 시자라고 해서 지금 말로 말하면 비정규직 직원이고, 그러니까 근로격에 비급이 천간에 투관이 되면, 비급이 천간에 투관이 되는데 식신이 없어요. 비급이 뭐 을목이나 간목이라고 했을 때 투관이 되면 이제 식신이 없으면 비정규직이라고 해요. 근로격에. 그러니까 살을 제살하게 된다는 말은, 식신으로 제살을 하게 된다는 말은 먹고 살려니까 어려움을 제거하기 위해서 살을 제거하는 거예요. 자격 조건을 갖추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인오술 하국한 거, 그리고 병화가 투관된 거, 그리고 고유한 관인상생, 요 세 개의 임상이 나와줘야 돼요. 미관 말직이 되려면 급제나 비견이 천간에 투관이 되면은 어떻게 해요? 사업을 하러 간 거죠. 그러니까 관만 있고 밑에 인오술 하국도 없는 관인상생은 미관 말직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천간에 비견이 투관되고 식신이 없으면, 식신이 없다는 것은 용이 없는 거예요. 이제 용이 없다는 것은 내가 일이 없다는 것과 같아요. 근로격이면 어디로 가요? 관공서에 갔는데 무기를 안 갖고 갔어요. 도구를 안 갖고 간 거예요. 일하러 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거죠. 비견이나 급제가 천간에 투관되는데 식신이 없으면 비정규직이라고 해요. 근로격에게. 과거에는 여자들의 근로격을 대다수 비정규직으로 취급했는데, 지금은 여자들의 50% 이상이 모두가 다 정식 공무원들이에요. 그래서 관공서에는 남자들보다가 여자들이 훨씬 더 많아요. 여자들은 무거운 짐을 들지 않죠. 그러면 남자들이 그 무거운 짐을 다 들어야 돼요. 그러면 되게 여자대학교를 나온 사람들은 혼자서 씩씩하게 잘 들지만, 남녀 공학으로 학교를 다닌 사람들은 무거운 짐을 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비정규직으로 많이 들어가겠죠, 남자들이. 간목의 묘월, 춘분 이전은 걸록이죠. 인월과 같아요. 춘분이 넘어가면 양인이에요. 그렇지만 이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을목 방향으로 가는 거죠. 순행에서 을방으로 하니까 간목이 사령이든 을목이 사령이든 걸록은 점차 전부 사라지고 이제 양인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묘월에 간목과 을목이 있으니까 이것은 걸록형 양인은 이제 될 수가 있고, 그냥 양인이 될 수가 있어요. 간목이 사령인데 묘월에 간목이 투관이 되지 않았다. 일단은 묘월이면, 간목이 묘월이면 양인이에요. 그렇지만 걸록형 양인이 있어요. 간목이 사령이면 걸록형 양인이에요. 대개 그런 사람들을 문필이라고 하고요. 을목이 사령인 양인은 대개 이제 도필이다 이래요. 문필과 도필로 이제 나눠지죠. 칼로 글을 쓴다는 말이죠. 걸록형 양인은 뭐야? 글로서 필로서 싸움을 한다는 뜻이죠. 사람을 죽이는데 문서로 글로서 죽이는 사람이 있고 칼로서 죽이는 사람이 있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목이 묘월에 간목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양인은 양인인데 걸록형 양인이니까 문필이다. 글이나 말로 한다. 그렇지만 을목에 태어났다면은 도필이다. 사흠부다. 도필은 사흠부란 뜻이에요. 펜으로 글을 쓰지 않고 칼로 글을 쓰는 거예요.
칼로 글을 쓰니까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헌부 관리와 같다. 만약에 이때 비겁이 정관에 투관되면은 다른 곳을 쳐다본 거예요. 딴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양인격이 가불목이 정관에 투관이 되면 시장에 참여하게 돼요. 그래서 식상이 있어서 이제 식상을 생하게 되면 재성을 볼 때 거부가 될 수가 있다.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비겁이 향하면, 즉 비겁이 정관에 투관이 되면 시장으로 나간다. 시장 활동에 참여한다. 식신이 있으면 상업 행위를 한다. 재성이 있으면 돈을 번다. 이 삼박자를 이해해야 돼요. 비겁이 투관되면 시장에 참여한다. 장사를 하려고 한다. 식신상관이 있으면 상업 행위를 한다. 그게 재성이 있으면 이제 돈을 버는 거예요. 요 삼박자가 꼭 있어야 돼요. 만약 이 사람한테 비겁 운이 오게 되면 새로운 시장을 봤다. 새로운 가능성을 봤다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식상운이 오면은 생을 하죠. 간목이 생을 해요. 재성운이 오면은 돈을 벌어요. 그래서 따로따로 구분을 해야 돼요. 비겁운이 왔느냐, 비겁이 투관이 되었느냐, 식신을 생했느냐, 식신을 생했으면 재성이 있느냐. 그렇지만 비견이 정관에 이렇게 투관이 되어서 살을 만나게 되면, 편관을 만나게 되면 이런 걸 이제 만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권력을 활용한 개인적 취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칫하면 권력을 활용한 개인적 취득이니까 망신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재성인 기토가 드러나면 을목인 겁재가 투한되면 권력화가 돼요. 기토가 투관되면 개인적으로 문란해서 돈과 여자로 인해 망신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래서 양인격의 삶은 위엄을 갖춘 인물이어야 돼요. 위엄을 갖춘 인물이어야 되고요. 상신이 되는 편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땅히 편인으로서 인품을 갖추어야 돼요. 편제로서 편관을 보좌해야 되는 가장 큰 과업을 맡게 되는 거죠. 근데 비겁이 정관에 투관이 되면 재복이 있다, 돈복이 있다라고 하기는 하나 자랑스러운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역시 기특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도공명의 기회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간목이 진월, 요것도 이제 진술충미 원령이죠. 진월은 절기상으로 청명이라고 하죠. 청명. 그러니까 발산하는 기가 모여서 안개가 되고, 이 바람은 뭐예요? 동남풍이 불어오죠. 이 동남풍이 구름을 만들고 하늘에서 천둥을 치죠. 천둥이 치니까 비를 내리게 해요. 그래서 진월에는 올챙이가 논에서 깨어나고, 곤충들은 제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바닥을 막 기어다니고, 짐승들은 털을 벗기 시작하죠. 털을 벗어야 다시 털이 나오니까 그걸 털갈이 한다라고 하죠. 이게 이제 청명이라는 계절이에요. 그럼 이런 내용을 어디서 보느냐? 이건 명리에 나오는 게 아니고 예기원령을 읽어야 알 수가 있어요. 예기원령. 예기원령. 그렇죠? 예기원령이 뭐예요?
그리고 예기라고 하는 건 기록해놨다는 뜻이거든요. 예기원령. 예기원령이라는 것은 예기라고 하는 것은 사서오경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사서오경 공자가 만들었어요. 이걸 읽어보면 이제 진월 청명이 오면은 잎이 넓은 그릇이 등장하고요. 모가지가 없는 옷을 입게 돼요. 날씨가 이제 풀렸다는 뜻이죠. 입이 넓은 그릇이라는 건 뭐예요? 이제 양기를 모을 필요가 없죠. 이제 양기가 이제 많이 있으니까 입이 넓다는 것은 이제 양기가 양기를 모으지 않는다는 뜻이죠. 적극적으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제 이때부터 농번기라고 해요. 농번기. 그래서 과수를 키우기 위해서 밭을 일구고 나라에서는 농민들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게끔 대출을 해주죠. 대출. 그래서 대출을 나라에서 해주고 씨앗도 나누어 주고 이러죠. 그래서 농사꾼의 흰옷과 땅에는 푸른 싹이 나와서 온통 대지에 그득하니까 그 모양이 청명해요. 하늘에서는 천둥이 쳐서 비를 내리게 하고 땅에서는 푸른 싹이 막 올라오고 요때를 놓칠세라 사람들은 일하러 가고 이 때를 놓치지 말라고 나라에서는 돈을 빌려주고 막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청명인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경쟁을 시작하는 시절이란 의미예요. 그러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하늘을 공경하고 땅을 공경하고 사람을 공경할 줄 알아야 된다. 놓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지 마세요. 이때는 아직까지 진월이 청명이라고는 하지만 한기가 남아 있으니까 몸이 다 풀리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다가 울컥 하고 많이 쓰러져서 죽을 수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애들은 애벌레가 기듯이 책가방을 싸서 학교로 가고, 그러니까 자식 교육에 힘을 쓰시라는 뜻이에요. 학부형 노릇을 잘해야 되고 노인을 잘 공경해야 된다. 잘 모셔야 된다. 그래서 모름지기 이 잡기라고 하는 것은 모두를 다 근사함을 일컫는 거예요. 그러면 진월이니까 신자진 해야 되겠죠. 신자진 수국이 되면 진중의 개수가 격이 되어서 정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을 갖춘 총괄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이 말은 모든 것을 안다는 뜻이에요. 과거도 알고 현재도 알고 미래도 안다. 어떻게 될 것인지. 그래서 신자진에 만약에 임수가 투관이 되면 이것은 이제 편인격이 되죠. 그래서 만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개 이제 편인이 신자진 원령의 편인격이 되면은 지도자가 돼요. 무슨 지도자요? 농어촌 지도자, 청소년 지도자,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 이런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관리자가 아니고 지도자. 그런데 만약에 이제 진중의 무토로다가 편제격이 되면 장주가 된다 이래요. 넓은 집을 가진 주인이 된다. 큰 정원이 있는 집을 가진 사람이 된다. 그 장원에는 뭐가 그런 거예요? 을목이 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머물게 된다라고 해서 호텔 주인, 여관 주인 등이 이제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무토가 격인데 기토가 투관되면 요거는 정제격이라고 해서 쟁제를 하게 되죠. 진중의 을목들과 쟁제를 하게 되니까 고향을 떠나서 정착하게 된다. 그래서 간목이 진월에는 정인격, 그리고 편제격, 그리고 정제격, 그리고 편인격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때 을목은 간목 일간이니까 을목은 격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4개의 격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을목이 사령했다라는 것은 그 사령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격으로 인정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격으로. 그래서 기토가 투관되면 정인격, 그러면 쟁제를 하는데 간목의 진월은 을목의 사령지에서 나왔기 때문에 을목을. 간목은 이때 기토는 정착하지를 못하고 객지로 떠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토가 투관이 되어서 정제격이 되면 재생관을 이루지 못하니까 반드시 떠나야 된다. 간목이 진월의 정제격은 쟁제다. 떠나라. 간목의 진월의 기토 투관은 재생관을 이룰 수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간목이 4월. 이제 곤충들이 다 자라서 성충이 됐어요. 그래서 네 다리로 막 곤충들이 걸어 다니고 날개가 돋쳐서 하늘을 날고 그러는 시기죠. 이 줄기를 번식하는 이제 그 나무도 있고 씨를 번식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씨를 번식하는 것은 하늘을 난다라고 해요. 줄기를 번식하는 것은 땅을 넓힌다고 하죠. 자, 줄기를 이렇게 넓히니까 땅을 넓히는 거고, 씨를 번식하는 것은 씨를 물고 어떻게 하늘을 날아서 이쪽 저쪽 떨어뜨리죠. 그래서 줄기를 번식하는 것은 영역을 넓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난생한 알을 낳는 이제 곤충들이 있죠. 알을 낳는 곤충들은 이때 앞다투어서 서둘러서 알을 낳아요. 그렇게 4월이면 모두가 다 번식을 하는 시절이에요. 요 말 뜻은 사람은 자기 가치가 지금부터 이제 4월부터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가치가 더 높아져 가느냐 낮아져 가느냐의 시작점이란 뜻이에요. 누구나가 살아온 가치가 있고 앞으로 살아갈 가치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최대의 경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4월이니까 육양이 득강하죠. 그때는 육양이라고 하죠. 육양의 계절이에요. 육양의. 4월은 육양의 계절이에요. 그렇지만 고개를 숙일 날이 멀지 않았다. 앞으로 45일이 지나면 4월에서 45일이 지나면은 뭐가 생겨요? 일음이 생기게 되죠. 일음이 시생되게 돼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기득권을 가지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한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사유축 금국을 이루면 어떻게 돼요? 경금이 장생하죠. 그러면 5월을 버틸 제목이 될 것이다. 5월을 버틸 수 있는 제목이 될 것이고 가을까지 갈 수 있는 기운을 요때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간목이 뭐예요? 가을을 생각하는 사람이란 뜻이죠. 결실을 크게 거두는 일까지 생각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간목이 4월은 식신격이에요. 식신격. 그럼 식신격이면 일간이 근황해야죠. 일간이 근황해야 지난 시절의 실력을 능력으로 바꿀 수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두 가지 외에는 낙오자가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는 것은 씨를 번식하든 알을 낳아서 번식하든 사유축 금국은 앞으로 가는 거니까 비싼 가격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미래감이 있는 사람이 되고요. 누구나가 다 이 목화식신격이니까 근황해야 그동안 해왔던 것을 갈무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식신격이니까 근황하고 사유축으로 금국을 해야만이
과거와 미래가 차이가 나는 다른 삶을, 더 발전된 삶을 살게 된다, 이런 뜻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과거보다가 더 못한 삶을 살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간목의 4월 식신격은 일단 근황해야 지나간 과거를 갈무리해서 능력화시킬 수가 있다. 그리고 사유축 궁극을 해야 미래에 큰 실적을 남길 수 있는 가치를 창출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간목이 하절에는 반드시 금생수된 수가 있으면 아주 옹골찬 지혜와 지식 체계를 갖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걸 기본으로 깔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금생수된 수도 근황한 식신격이거나 사유축 궁극이 되면은 옹골찬 지식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금생수가 된 수가 없이, 금생수된 수가 없이 근황한 식신격이 있죠. 사유축이 되지 않은 근황한 식신, 이 사람의 지식은 그렇게 알찬 지식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